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아빠가 바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바람이 났는데요. 엄마가 울면서 힘들어하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뒤로 저는 아빠가 없다 생각하고 살았고요. 최근엔 엄마한테 자식들 다 컸으니까 아빠랑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못해도 결혼식까지는 참아야 한대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혹시라도 사돈이 이혼한 걸 알면 딸한테 흠이 될까봐 바람난 아빠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빠랑 상견례 때도 같이 갈 거고 결혼하면 혼주석에 앉힐 거고 신부 입장할 때 저랑 아빠랑 손잡고 걷게 할 거래요. 그 말 듣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거든요. 바람나서 처자식도 등진 아빠를 제가 왜 혼주석에 앉혀요? 근데 엄마 말로는 저를 위해서라도 아빠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게 맞대요. 엄마랑 아빠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부모 자식은 천년이라 못 끊는다. 지금은 아빠한테 화가 나더라도 아빠가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그때는 네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빠가 제 결혼식에서 자식 잘 키운 아빠인 척 뻔뻔하게 있을 걸 생각하니까 치가 떨려요. 평생 가정은 뒷전이고 바람만 피우던 아빠인데 결혼식에 불러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네 진짜. 아이고, 에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네요. 네. 이게 좀 회복이 될까 싶은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딸이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은데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개는 어떤 경우 가족이 오히려 고통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딸의 입장은 딸의 입장대로 이해가 되고 그 엄마의 입장도 아마 이해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분명한 건 뭐냐? 이 딸의 심정은 지금 뭘까요? 다른 어떤 순간보다 축복받아야 될 이 시점에 나는 왜 이 일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너무 화가 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근데 예비 시댁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런 가족사를 알려서 괜히 저쪽에서 질문하게 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싫으신 싫은 것 거죠. 같아요. 근데 따님은 지금 뭐 아버지 아예 꼴도 보기 싫다는 거고 이걸 참.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게 제가 아는 분도 고등학교 때 엄마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마음을 또 정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네. 근데 자식들은 엄마를 안 본대. 아. 용서를 못 하겠대요. 네. 이런 시기인 것 같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연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게 아내분도 본인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아빠가 있는 게 좋다 이거고 네. 맞아요. 사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 치가 떨린다 그렇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 원망이 뭐. 그렇죠. 때로는 이 외도의 상처가 부부 당사자들보다 자녀들에게 좀 더 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고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흔히 가족의 고통은 흉터를 반드시 남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부부간의 틀어진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회파, 곧 완전히 가족이 박살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맞아요. 이 고통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자 간의 이혼의 지수보다 네. 이 배우자 간 이혼 아래에 있었던 자녀들의 고통이 스트레스 지수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어렵고 생애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결혼이 막상 닥쳤을 때 지금 이 사례처럼 내 아버지를 혼주석에 혹은 내 어머니를 혼주석에 앉혀야 되냐 말 것인가 생애 고통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때 그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그 결혼식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두고 또 다시 후회 연장선상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전생에 걸쳐서 그때의 사건들이 자식에게는 남아요. 그러니 용서가 어려운 거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때로는 품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내 결정이 조금 더 수월한 반면에 나랑 사실상 DNA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바람난 그래서 가족을 저버린 아버지를 내 결혼식에 불러야 하느냐. 자,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는 불필요한 시선이 두렵다. 그래, 맞아. 아, 지금 상황은 우리 살해자가 딸이잖아요. 딸이라는 시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는 이 딸에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가정 파괴범일 겁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파괴한 바로 그 사람. 내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었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고 지금 이 시점까지도 고통을 유발한 고통 유발자일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을 오염시킨 사람일 거예요. 이 오염을 만든 그 유발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마치 이 모든 과정, 이 가장 축복의 순간에 함께 반드시 참여해야 될 혼주석에 앉는다는 게 이 내담자고 이 살해자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긴 할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면 적어도 어머니는 알고 계시죠. 왜냐? 이 혼사, 이 혼인이 현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 차원이 있을 것이겠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는 알고 계신 거죠. 이건 감정 고민이 아니라 네. 사실상 어른이 해야 될 고민의 영역에서 살펴보고 먼 시선에서 보니 앞으로 내가 지금 혼주석의 아버지를 앉히는 그 사건보다 네. 앉히지 않았을 때 해명해야 될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